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 이거 사업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아, 분명히 마케팅도 하고 광고도 열심히 돌리고 돈도 나가는데 왜 이렇게 고객들이 안 오지? 이런 생각. 오늘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거에 저처럼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한 1, 2년 차 되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잘 되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저와 같은 경험을 겪어 오셨던 분들, 뭐 이런 경험들을 전부 다 해결하신 분들이시겠죠.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사업 설계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마케팅 퍼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댓글에 남겨놓은 전자책까지도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이랑 마케팅은 뭔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내 해외 사례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흔히 얘기하는 사업과 장사의 차이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 저는 사업이나 장사나 잘하기만 하면은 장땡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좀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너무 지겹겠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이야기. 일단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장기적 초점으로 바라보면 사업, 단기적 초점으로 바라보면 장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 1년 매출, 한 달 매출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년, 4년 후도 좀 먼 미래도 바라보고 좀 사업의 확장이나 아니면 포지셔닝이나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맞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장사와 사업을 나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업과 장사가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전할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역전할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결국엔 프랜차이즈화까지 성공을 한 다음에 한 300억인가에 엑시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초반에는 장사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젊은 나이에 맥주집을 오픈했으니까 한 달 한 달 돈 한번 열심히 벌어보자, 장사로 시작했을 수 있겠죠. 근데 돈을 벌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리고 다른 데서도 나도 비슷한 거 하고 싶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를 프랜차이즈화 시킬 생각을 했던 거고, 여기저기 기업에서 투자받을 생각 또 했던 거고요. 결국 이게 확장이 된 거고, 역전할머니라고 하는 그 브랜딩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깔려있는 그런 스몰비어 펍들 중에서도 포지셔닝을 잘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대표님들이 한 30대 중반에 엑시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사업으로 바라봐서 엑시트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역전할맥의 케이스가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갔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초점이 점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장사에서 사업으로 간다. 근데 장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목표한 매출이 딱 있고 그냥 요걸로만 쭉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왜 나쁜 거죠? 하지만 저는 나쁜 것과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사인지 사업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걸 알아야, 이 내가 해놓은 설계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고객을 어디서 긁어모을 수 있고 매출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장사 나쁘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더욱더 끝까지 봐주셔야겠죠. 사실 장사 같은 경우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사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안 하고, 사업을 하려면 그럼 초점을 멀리 봐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라고 보통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꼭 고려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 가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장기적인 초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목표가 없어서는 장기적인 초점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시장 조사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고 사업의 단계, 어떤 기업의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줘야 될지, 그리고 프라이싱은 적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내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실행 계획입니다. 우리가 목표도 세웠고 시장 조사도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돼요. 목표를 짜는 것과 실행 계획을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출 얼마를 하겠다, 그리고 얼마의 투자를 받아서 언제 엑시트 하겠다, 약간 이런 멀리 있는 목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행 계획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목표를 세웠고 시장 조사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해야 될지, 한 달 안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 계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국내 회사가 아니라 해외 기업이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배달을 입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내 음식점 우리 딱 1000곳만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 입점시켜보자 라는 걸로 목표를 세웠던 걸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원래 넷플릭스가 OTT로 시작하지 않은 거 알죠?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보네? 그 OTT라는 게 조금 유행이 될 것 같네 라는 그 시장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고 이제 언제 어디서든 이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 트렌드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해서 지금의 넷플릭스가 된 거고요. 그 토스 같은 경우는 이런 목표라든지 시장 조사를 다 해놓고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실행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그래 우리는 그럼 송금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자 라는 걸로 실행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이 확보가 되니까 다른 금융 서비스들을 추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업과 장사에 대한 설계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 마케팅 퍼널에 대한 건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4단계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오늘 한 번 더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 마케팅 퍼널 구조만 우리가 제대로 갖추면 사실은 알아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알아서 그 구조가 돌아가는 사이에서 우리는 목표와 실행 계획, 시장 조사를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재구축하고 조금 떨어지면 또 재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퍼널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노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면 뭐 간판이나 전단지, 현수막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온라인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뭐 광고에서 노출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노출되거나 뭐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노출되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유입입니다. 노출을 돼서 봤으면 저 순댓국밥집 맛있겠다 하고 간판 보고 들어가는 게 구매가 되는 거고 간판 보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유입이 되는 거고 거기서 실제로 메뉴를 보다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구매하면 구매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탈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노출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사와 사업 둘 중에 어떤 걸 하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하는 게 좋겠죠. 노출은 어쨌든 많이 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노출시킬지를 체크를 해보면 좋은데 다만 노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결국엔 타겟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뭐 20대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뭐 그런 상품이라고 치면 오프라인에만 몰빵하면 20대가 많이 올까요? 안 올 수도 있겠죠. 20대 중후반 같은 경우는 특히 10대 후반도 요즘에는 온라인이 주 무대이기 때문에 노출을 온라인에다가 많이 시키는 게 마케팅 퍼널에서 효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타깃이 만약에 진짜 음식점이고 동네 장사를 하고 싶은데 온라인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오프라인도 버금가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당연히 신경을 쓰고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아니면 광고 이렇게 크게 붙여놓는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해야 된다. 노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입 같은 경우는 결국 노출이 됐으면 우리 광고 소재를 클릭하거나 우리 매장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나 오프라인 같은 경우나 노출됐을 때 이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전단지나 간판 이런 걸 화려하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카피라이팅이 이제 이렇게 유입 단계에서 쓰이는 거예요. 노출에다가 카피라이팅을 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서울의 음식 1000곳을 입점시키자라고 목표를 세웠을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주문 할인. 첫 주문 할인이라는 이벤트에 쿠폰을 나눠주면서 유입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은 구매죠. 구매의 다른 말은 이제 전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입이 돼서 이제 실제로 구매까지 얼마나 전환됐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차별화나 포지셔닝 같은 것들도 실제로 중요하고요. 똑같은 음식점이라도 다른 곳이랑 좀 차이점이 없다면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쉽게 보고 쉽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품에 대한 매력도라든지 아니면 가격 선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구매로 이루어지는 건데 구매했던 고객이 우리 매장에 한 번 더 오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이 재구매를 굉장히 잘하는데 뭐 리워드라든지 아니면 옛날 중국집에서 많이 했던 쿠폰이라든지 치킨집 쿠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모두 다 이제 재구매 마케팅에 해당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CRM 마케팅 같은 것들이 결국엔 이런 추가적인 재구매 그리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케팅 퍼널이라는 건 결국엔 여러분 이제 광고를 돌리게 되잖아요. 광고비가 계속 타잖아요. 광고비도 좀 비싸요? 많이 비싸잖아요. 광고비가 막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재구매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 노출 단계에서부터 유입, 구매, 재구매까지 결국에 광고비는 들어요. 전단지를 하든 간판에 큰 걸 달든 카피라이팅을 하든 결국에는 사람의 품이 들어가고 아니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재구매는 여기에서 노출, 유입, 구매 단계를 생략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광고비를 줄여주고 그만큼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마진이 높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마케팅 퍼널, 특히 광고에서는 재구매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계
이미 브랜딩이 되어 있는 기업들에서는 CRM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재구매에 관련돼서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재구매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광고비는 줄어들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마진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로아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마케팅 용어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재구매 파트 같은 경우는 쿠팡이 사실 이것 때문에 국정감사 끌려가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고객들이 이제 로그인하고 구매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에 녹여가지고, 사실 이거는 근데 어떤 사이트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쿠팡은 조금 뭐 PB 제품을 좀 많이 밀어줬다 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고객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해당 키워드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메인 페이지에서 볼 때마다 본인들의 그 고객이 한 번이라도 구매했던 상품과 비슷한 PB 제품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재구매를 이끌어냈다라는 그런 사례가 또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내가 한 번이라도 구매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육볶음 이런 거는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한 번 구매했던 거 다시 구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때 제육볶음 맛있었는데 또 먹을까 하다 보면 쿠팡에 곰곰 PB 상품 같은 것들 올라오면 사실은 광고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제육볶음 상품에 대한 광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 고객은 당연히 재구매라든지 클릭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고 소재를 짤 때 노출단에선 타겟을 어떻게 할 건지, 유입은 어떻게 만들 건지, 유입된 고객들을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구매로 전환할 건지, 포지셔닝 차별화 어떻게 할 건지, 프라이싱 내가 가격 정책은 어떻게 짤 건지, 광고비가 타고 있는데 전환해서 멈추고 구매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을 재구매까지 다시 이끌어올 수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매출의 총 마진량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사업 기획 설계고 마케팅 설계다. 그래서 마케팅 퍼널이 중요한 거고, 그만큼 자기개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마케팅 유튜버들이 마케팅 퍼널이나 카피라이팅 이야기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글쓰기를 강조하는 이유? 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사업 기획이나 마케팅 퍼널 설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아이디어 싸움이 아니에요. 치밀하게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목표, 그 다음에 시장 조사,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이 있다면, 사실 전부라고 뻥을 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전부 성공하기는 어렵고 한 60-70% 정도는 진짜 열심히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궤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적혀있는 전자책을 제가 고정 링크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오늘도 영상이 이 집 영상 참 야무지고 맛있어 잘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눌러주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좀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